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헤어지게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인데요. 이 바람 피우다가 상간녀와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온 남편과 산다는 건요, 어찌 보면 더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뭐가 좋다고 이렇게 이혼 안 하고 사나. 이런 사람 버리지도 못하고 같이 사는 나도 참 미친년이야. 이런 자괴감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누구자라고 이혼을 해줘?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20년, 30년을 뼈를 갈았는데 이제 와서 저 미친 년놈들 때문에 내 가정 파괴되는 거? 나 그거 절대 그런 꼴은 못 봐. 나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 가정 꼭 지킬 거야. 저 남자 옆에 딱 붙어 있을 거야. 절대 이혼 안 해줘. 이런 오기와 복수심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분들이 이 남자가 내가 이렇게 이 남자와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은연중에 바라게 돼요. 아니, 대놓고 바라게 돼요. 나는 너랑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라. 이렇게 아주 대놓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람 피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과 내가 관계를 유지를 하려면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분들한테 아내분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요, 아내분들이 아니 내가 대체 무슨 노력을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하는 노력을 계속 유지하게끔 하는 노력을 아내분이 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지금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요, 드자비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드자비가 뭐냐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자꾸 내 감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울고불고 하면서 또는 화를 불같이 내면서 내 감정을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바로 드자비입니다. 드자비를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이게 물론 아내분이 외도를 알고 난 촉이나 가끔 가다가 간헐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드자비도 자꾸 하다 보면요, 사람이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남편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 정도로 얘기하면 이 새끼가 귀뚱으로도 안 듣네 싶으니까 나중에는 막 소리를 지르게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애들 없는 데서 싸우다가도요, 나중에 애들이 있는 데서 싸우게 되고요. 점점 강도가 세지고 소리 질러도 안 먹히는 것 같고 이 남자가 나한테 또 바락바락 또 대드니까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점점 악화되고 극단적이 되고 강도가 세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드자비 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또 자기가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진짜 헤어지고 다시는 안 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 사람 붙들고 살겠다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나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죽겠고 당신인 밖에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내 마음을 좀 알아봐 주련,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를 네가 좀 알고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련,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울분을 토하게 되는 건데 이 남자 새끼들이 그거를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게 강도가 점점 세지고 그 강도가 세진 행위를 하고 나서 내가 또 돌아서서 후회가 되고 이 남자에게 내가 죄를 짓는 것 같고 이렇게 지옥처럼 사는 게 과연 맞나? 이혼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마저 든다는 거죠. 이렇게 아내분들이 드자비를 하는 속마음에는 이제 여린 면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이 사람이 벌써 잊어버린 거 아닐까? 이런 조바심이 들고 이 남자를 더 붙들고 싶은 마음에 이게 나오게 되는 건데 남자들이 이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남자들이요, 이 아내분들의 이 피해 배우자의 마음을 알아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알아줄 그냥 그 능력이 없는 거야. 공감 능력이 없고 이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남자들은 자기 감정도 자기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거를 뭐 말로 표현한다든지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도 못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감정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내 감정을 좀 알아봐 달라 라고 토로를 한다 한들 진짜 몰라서 못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또 자기중심적이고 대부분 이렇게 바람 피우는 사람들, 뭐 40대 50대 남자들,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남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해서
아, 또 시작이네. 저 여자 내가 집에만 오면은 나를 이렇게 쥐잡듯이 하는 거. 내가 이거 언제까지 들어줘야 될까? 내가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이 여자 징징 짜는 거 내가 언제까지 들어줘야 되나? 지겨워 죽겠다. 저 얼굴만 면상만 봐도 토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덮어두고 살기로 했으면은 더 이상 그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내 잘못을 들추나? 그러는 지는 뭐 결혼 생활에서 그렇게 잘했나? 지가 나를 이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입 밖으로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살 바에는 나는 못 살겠다. 너랑 이렇게 괴롭게 사느니 우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옵니다. 이렇게 드자비하는 아내분들요, 남자들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게 드자비를 하고 싶어도 뭐 받아줄 만한 남자여야 아내분이 드자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드자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남편이 그거를 좀 받아주고 이해를 하고 용서를 비는 면이 있는 남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남자들일수록 처음에는 이 아내분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뭘 이렇게 더 어떻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다가도요, 드자비가 계속되면 탁 끊어져서 뒤돌아서는 거는 더 순식간입니다. 참다 참다 못해서 탁 돌아서 버리는데, 그렇게 끈이 떨어져 버린 남자는요, 나중에 아내분이 울고불고 빌어도 안 돌아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도 받아주는 남편이 있으니까 드자비를 하는 아내분들한테, 아내분, 지금 남편이 들어준다고 해서 그거 언제까지 들어줄 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초기니까 남편도 참고 견뎌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이거 오래 못 가요. 한두 달 안 갑니다. 한두 달 있다가 남편이 반드시 입에서 그 소리 나올 거예요. 이렇게 사는 바에는 이혼하는 게 낫다. 그때 되면 아내분 더 이상 갑질도 못하고 드자비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이 남자 등만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이 남자를 시험하지 마세요. 이 남자의 한계를 시험하지 마세요. 지금 벌써 남편은 한계에 다다랐을 겁니다. 이쯤에서 아내분이 스스로 감정 조절하시고 화를 다스리셔야지, 그 분노 남편한테 다 표현했다가는 가정이 오히려 더 깨집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가정은 없어요. 왜 이혼을 하게 되냐면요, 남편 바람 피우고 나서 그 뒷단에서 이렇게 자꾸 감정적인 싸움을 하고 남편에게 자꾸 그 이야기를 들춰내서 남편을 자꾸 비난을 하고,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점점 멀어지게 돼서 싸우는 겁니다. 물론 이 아내와 남편이 멀어지게 된 거는 상간녀의 책임도 있지만요, 상간녀와 떨어져 나간 이후에는 아내분이 이 남편이 진짜 가정으로 돌아올 때까지 어느 정도 조금 참아줘야 되는 거지, 너무 드자비를 하면서 이 남자를 죽일 놈을 만들면요, 죽일 놈 취급받으면서 가정에 붙어있을 남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꼽는 게 드자비 하지 마셔라입니다. 물론 이 분노가 내가 주체가 안 되죠. 차라리 초반에 이 인간이 다 실토를 하고 나에게 용서를 빌었으면 내가 한번 뒤집고 말았을 텐데, 왜 자꾸 드자비를 하게 되냐면요, 이 새끼가 자꾸 숨기는 게 있거든. 나한테 다 이야기하라고 해서 이실 찍고 하는 척 하면서 뭐 모텔 3번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자꾸 뭐가 또 나와요. 모텔 결제 내역이 막 10개가 막 나오고, 이렇게 또 횟수를 숨기고 자꾸 은폐하고 엄폐하고 하다 보니까 들춰낼수록 뭐가 점점 더 나오니까요, 아내분이 거기서 미치고 빡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물론 분노가 생기죠. 당연히 분노하는 거는 맞고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분노를 내가 느끼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거를 입 밖으로 표출하는 것, 특히 남이나 다름없는 남편에게 이거를 내가 100% 분노를 막 표출을 하는 거, 100%면 차라리 다행이라니까요. 오히려 이 새끼 인내심을 테스트하듯이, 내가 이러는데도 네가 내 옆에서 붙어있나 한번 보자를 테스트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분출하다 보면요, 그거를 견딜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느끼는 건 당연하지만 그거를 내가 느끼는 것을 100% 표출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노력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바람 피운 남편이랑 사는 것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저 새끼가 무슨 노력을 하는 거를 인정까지 해줘야 돼? 그럼 내가 뭐 칭찬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시죠.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나서 어떤 노력을 한다고 치면요, 그 노력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이 남자는 계속해서 그 노력을 할 동력이 없어요. 뭐라도 자꾸 주고 칭찬을 해주고 뭐 보상을 해줘야지 이 행동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강아지 훈련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원리를 잘 모르고 알더라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이 보상을 주지 않는 아내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복을 자기가 차버리는 아내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떤 사례를 들어보면요. 이 아내분이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나서 뒤집어 엎었더니 남편이 진짜로 상위 0.1%의 남편이어가지고 상간녀 딱 끊고 가정으로 돌아오고요. 아내분이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집 명의 나한테 바꿔라 했더니 명의까지 세금 몇 천만 원 들여서 바꿔주고, 그년 태우고 다닌 차 꼴보기 싫다 바꿔라 했더니 벤츠 팔고 국산차 사가지고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국산차 끌고 다녀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재산권이라든지 핸드폰 오픈하는 거, 카드 명세서, 월급 명세서, 통장 이런 것도 아내분한테 다 오픈을 하고 진짜 이 남자는 완전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남자는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행동으로 이 아내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고 그거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분은요, 자꾸 추상적인 것만 생각을 하셨어요. 이 사람의 진심이 뭘까? 도대체 진심이 뭐길래 저 여자랑 그렇게까지 했던 걸까? 나는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이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고, 진실을 알고 싶고,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그 추상적인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남편이 하는 물질적인 보상이나 이렇게 실질적인 노력 같은 거는 그건 네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라고 치부를 해버리고 자꾸 밤마다 이 사람이랑 말다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진심이 뭐냐?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네 진심을 나에게 보여라. 그런데 남편은요, 자기 진심, 자기 자신도 모르고요, 진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도 몰라. 자기 딴에는 자기의 진심을 물질적인 거, 행동 이런 걸로 다 표현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남편이 핀트가 돌아가지고, 너는 도대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너 그냥 나를 괴롭히려는 생각밖에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너한테 물질로도 보상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그럼 지금까지 한 노력은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네? 난 그러면 앞으로 그런 노력 하지 않겠어 하고 다시 핸드폰도 잠그고 경제권도 자기가 뺏어가 버리고 이렇게 잘하던 남편이 팍 돌아서 버렸다는 거죠. 뭔가 노력이라도 하려는, 신용이라도 하는 남편한테는요, 입 바른 소리로라도 그거를 또 인정을 해줘야 돼요. 당신이 우리 가정 회복을 위해서, 내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알고 있다. 당신이 칼퇴근해서 나는 좀 안심이 되는 것 같다. 당신이 이렇게 모든 것을 오픈해 주니까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내가 느낄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선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주렴. 이렇게요. 우리가 본심으로는 저 새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정도도 안 하면 지가 사람이야? 라고 느낄지라도 겉으로는 이 새끼한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남편에 대한 의존을 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네가 이런 인간이었어. 내가 평생을 믿고 내 인생을 바치려고 했던 너라는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너가 나에게 그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고 몇 년 동안 내 등을 쳐먹는 그런 인간이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 내가 지금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나는 그때는 손 놓고 당하지만은 않을 거야. 그때를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을 오히려 먹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을 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전략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불안감이나 분노 같은 게 심하다 보니까 좀 더 감정적으로 흐르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바람나기 전에는 내 마음이 100이고 저 남편 마음도 100이었다면 이제 남편은 바람 피워서 50을 딴 년에게 주고 왔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마음이 이제 50밖에 안 남은 거나 다름없어. 그런데 나는 이 100이었던 남편에 대한 마음이요, 10배 100배로 커져서 이제 만이 돼버린 거야. 내 마음이 100에서 만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바람 피운 사람이 더 커 보이고 이 사람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렵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 막 이상성욕까지 느낄 정도로 이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더 매달리게 되고 막 집착하게 되고 오히려 다른 것도 못하게 돼서 더 이 사람에게 목매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짝사랑하는 사람처럼, 짝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뚝딱거리는 소녀처럼 내 이 만이라는 이 큰 진심을 보여주지도 못하겠고 오히려 내 마음은 만인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50밖에 안 주지? 하면서 억울한 마음이 드니까 더 이게 행동이 이상하게 나가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의 이런 마음을 이 사람은 모르니까 쟤가 왜 자꾸 저러지? 왜 자꾸 안 하던 짓을 하지? 저 여자 진짜 이상해. 막 이상하게 느껴버리니까는 오히려 이 가정이 더 유지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편의 50밖에 없는 마음을 나랑 똑같은 마음 만으로 끌어올리려는 생각을 아예 버리셔야 돼요. 오히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서 내 이 만이라는 마음을 내가 다른 데도 좀 신경을 써보고 다른 데에도 에너지를 써보고 내 마음속에 다른 것도 한번 들여보고 하면서 남편에 대한 비중을 50으로 오히려 줄이는 게 남편과 나의 밸런스가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에 집중을 해봐라. 이거는 진짜 친구들이나 뭐 다른 심리상담사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운동을 해본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뭐 자기계발을 한다든지 뭐 대학원을 가서 새로운 것을 공부한다든지 해서 남편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 남자와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오래 평온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남편에게 마음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남편에게 자꾸 표현할수록 드자비를 하면서 내가 남편에게 화를 내고 이런 것도 다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내가 남편에게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남편에게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집니다. 내가 나가서 딴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들어와도 이 여자는 나한테 이렇게 목을 매네. 나한테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걸 보면 얘는 나를 영원히 못 떠나겠구나 싶은 집 여자가 돼가지고 오히려 더 하찮게 봐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좀 더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을 하고 다른 일에 그 나의 마음을 쓰면서 지내다 보면요. 나중에 결국은 내가 내 안에 남편에 대한 마음이 뭐 20, 30밖에 안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 새끼가 나중에 또 바람을 피든 말든 뭘 하든 이혼을 하든 말든 상관없는 내가 좀 더 그릇이 커지게 되고 남편 따위 신경도 쓰지 않게 되는 그런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되면 남편이 나를 좀 더 다르게 쳐다보고 오히려 이 여자가 요즘 무슨 생각인가 더 궁금하고 기웃거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남편 바람에서 벗어나서 자기 발전으로 거듭나는 시기가요. 길어도 2, 3년이면 됩니다. 이렇게 2, 3년을 잘 버텨내면은 내 인생이 리셋이 되고 내가 더 그릇이 커지는 그런 여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길게 보시고 나 위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